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믹스 커피에 대한 진실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따뜻한 믹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겁니다. 식사 후에도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요. 이렇게 우리 곁을 지켜온 믹스 커피, 과연 우리 몸에 좋을까요? 아니면 해로울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믹스 커피가 몸에 안 좋다며 비싼 원두커피나 아메리카노만 마셔야 한다고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수십 년간 즐겨 마셔온 믹스 커피가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믹스 커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믹스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 진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께 커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마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미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도 안심하고 들으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믹스 커피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자녀분들은 끊으라고 성하고 의사 선생님은 설탕과 프림이 문제라고 하시고요. 하지만 수십 년간 함께해온 이 작은 즐거움을 하루아침에 끊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죠. 게다가 인터넷에는 믹스 커피가 당뇨를 악화시킨다는 말도 있고, 반대로 커피를 안 마시면 당뇨에 걸린다는 이상한 이야기도 돌고요.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지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어르신들은 건강을 위해 끊어야 하나, 아니면 이 작은 행복을 포기하지 않아도 될까 하는 고민에 빠지시게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믹스 커피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생활의 즐거움을 포기하기는 아쉽고, 그렇다고 계속 마시자니 건강이 걱정되는 마음이 크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걱정들을 모두 덜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믹스 커피의 성분부터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 정확히 알려드리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개인의 질병 치료나 의학적인 처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을 앓고 계시거나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식단이나 커피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믹스 커피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볼까요? 먼저 경기도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 74세이신데 젊은 시절부터 믹스 커피를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잊지 않고 한 잔씩 드셨죠. 주변에서는 설탕 때문에 당뇨 걱정이라며 끊으라고 만류했지만 할머니는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믹스 커피를 즐기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누룽지였어요. 믹스 커피를 탈 때 누룽지 한 스푼을 함께 넣어 끓는 물에 우려내셨다고 해요. 이렇게 마시면 구수한 맛이 더해져 훨씬 맛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할머니는 믹스 커피를 반드시 식사 후에만 마셨습니다.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않는 원칙을 50년 넘게 지켜오셨죠. 놀랍게도 김순자 할머니는 74세라는 나이에도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정기검진에서도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적이 없고 혈압도 아주 안정적이셨어요. 할머니는 믹스 커피 한 잔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식후 커피가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의 사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오랜 기간 믹스 커피를 마셨음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올바른 섭취 방법 덕분이라고 설명하셨죠. 식사 후에 마시는 습관과 누룽지를 함께 우려낸 지혜가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처럼 믹스 커피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마시느냐 하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양을 올바른 시간에 마신다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죠.
그럼 이제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올해 68세이신 박철수 할아버지는 10년 전 경미한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뇨 관리를 위해 설탕 들어간 음식을 피하라고 했고, 당연히 믹스 커피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믹스 커피 없는 생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기발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믹스 커피에 dur금 가루를 조금씩 넣어 마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울금은 강황이라고도 불리는데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처음에는 맛이 좀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서 울금의 쌉쌀한 맛이 믹스 커피의 단맛과 어우러져 새로운 매력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루 2잔씩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당화혈색소 수치까지 정상 범위로 돌아온 것이죠. 담당 의사 선생님은 울금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커피 자체의 폴리페놀 성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죠. 박철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울금을 넣은 믹스 커피를 즐겨 마시고 계십니다. 당뇨 수치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좋아하는 커피를 포기하지 않고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믹스 커피를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마신다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박철수 할아버지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김순자, 박철수 할머니처럼 건강하게 믹스 커피를 즐기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마셔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안타까운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올해 69세이신데 젊은 시절부터 믹스 커피를 정말 즐겨 드셨습니다. 하루에 5잔에서 6잔까지 마실 정도였죠. 특히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믹스 커피를 자주 찾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믹스 커피 섭취 패턴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너무 많은 양을 마셨다는 것. 둘째, 공복에 마시는 경우가 잦았다는 것. 셋째, 잠들기 직전까지 마셨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밤늦게 마신 커피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게 되었고,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와 소화 기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공복에 마신 커피는 위장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와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 혈당 수치를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결국 정기검진에서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께 믹스 커피 섭취량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바꾸라고 조언했지만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죠.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믹스 커피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영희 할머니는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혈당 수치가 계속 상승하여 약물 치료까지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때서야 할머니는 자신의 잘못된 식습관을 뒤늦게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는 인천에 사시는 최득수 할아버지의 경우입니다. 최득수 할아버지는 올해 72세로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도 믹스 커피를 하루에 4잔씩 마셨고 특히 아침 공복에 2잔을 연달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커피 속 카페인과 고혈압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데 고혈압 환자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었죠. 의료진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가 원인 중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지만 이후 할아버지는 믹스 커피 섭취를 하루 1잔 이하로 대폭 줄이고 반드시 식사 후에만 마시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믹스 커피도 잘못 마시면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질병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믹스 커피가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믹스 커피의 성분부터 살펴볼까요? 일반적인 믹스 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이 약 5g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건 각설탕 1개 반 정도의 양이죠. 그리고 흔히 프림이라고 부르는 식물성 크림은 주로 야자유로 만들어집니다. 설탕 5g이 언뜻 많지 않아 보이지만 하루에 여러 잔을 마시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잔을 마신다면 설탕 20g을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설탕 섭취량의 무려 80%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 설탕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입니다. 설탕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낮추려 하죠. 젊을 때는 이 과정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분비 능력도 떨어지고 인슐린에 대한 몸의 반응도 둔해집니다.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같은 양의 설탕을 섭취해도 혈당이 더 높이 올라가고 오랫동안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국내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 중 약 30%가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당의 과도한 섭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프림의 주성분인 야자유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야자유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기름인데 포화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믹스 커피 한 봉지에 들어있는 프림의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카페인도 빼놓을 수 없는 성분입니다. 믹스 커피 한 봉지에는 약 7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일반 아메리카노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상당한 양입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정신을 맑게 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안감, 불면증,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어르신들은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어 젊을 때보다 더 강한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공복에 믹스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마시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것은 물론 커피의 산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밤늦게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카페인이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려면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녁 늦게 마시면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호르몬 불균형,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등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지며 결국 혈당 조절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이제 믹스 커피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적절한 양과 올바른 시간에 마시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400m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믹스 커피로 따지면 하루 5봉지 이하가 적당하죠. 하지만 다른 음식이나 음료를 통해서도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므로 믹스 커피는 하루 3봉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시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마셔야 합니다. 식사를 하면 위장에 음식물이 있어 커피의 자극을 완화하고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마셔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듭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이때 마시면 소화 촉진 효과도 없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마찬가지로 30분 이내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꼭 마셔야 한다면 저녁 6시 이전에 마시고 잠들기 최소 6시간 전에는 마셔야 숙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고 싶을 수 있지만 이때도 평소와 같은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많이 마시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믹스 커피를 마실 때는 천천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마시면 위장에 부담이 되고 카페인이 급격히 흡수되어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1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즐기세요.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커피는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신 후에는 물 한 잔을 더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누룽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누룽지는 밥을 지을 때 속바닥에 눌어붙은 구수한 밥을 말하죠. 예전에는 전기밥솥이 없어서 누룽지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누룽지에는 건강에 좋은 여러 성분이 들어있는데 특히 덱스트린이라는 성분은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믹스 커피에 누룽지를 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누룽지를 끓는 물에 10분 정도 우려냅니다. 그 누룽지, 우린 물에 믹스 커피를 타서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구수한 맛이 더해져서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누룽지를 넣으면 믹스 커피의 단맛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누룽지의 구수한 맛이 설탕의 단맛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당분 섭취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누룽지는 소화를 돕는 효과가 뛰어나 식사 후에 누룽지가 들어간 믹스 커피를 마시면 소화 불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누룽지는 시중에서 파는 것을 사용하셔도 좋고 집에서 직접 만드셔도 됩니다. 집에서 만들 때는 밥을 지을 때 물을 조금 적게 넣어 바닥에 누룽지가 생기도록 하면 됩니다. 누룽지를 우릴 때는 물 한 컵에 누룽지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처음에는 연하게 우려 마시면서 점차 농도를 조절해 보세요. 누룽지 믹스 커피 역시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마시면 소화에 도움이 되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누룽지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소화 기능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있는데 이는 누룽지에 들어있는 효소 성분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바로 불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울금은 강황이라고도 불리며 인도에서는 카레의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전라남도 진도에서 재배되고 있죠. 울금에는 커큐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커큐민은 뛰어난 항염 효과로 각종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울금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수치가 평균 15%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울금의 커큐민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믹스 커피에 울금을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울금 가루를 작은 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준비해서 뜨거운 물에 믹스 커피와 함께 넣고 잘 저어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울금의 쌉쌀한 맛이 믹스 커피의 단맛과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풍미를 만들어낼 겁니다. 또한 울금의 예쁜 노란색이 더해져 시각적으로도 더욱 매력적이죠. 울금을 넣으면 믹스 커피의 항염 효과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커피 자체에도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는데 울금의 커큐민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이 평균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울금을 구매할 때는 품질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루 형태로 된 것을 사용하시되 색깔이 선명한 노란색을 띠는 것이 좋고 밀폐 용기에 보관해서 습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울금 믹스 커피를 마실 때도 역시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울금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므로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울금을 넣어서 마실 때는 양을 아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 주에는 맛에 익숙해질 정도로만 넣고 그 다음 주부터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해결책을 활용하시면 믹스 커피를 훨씬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과 시간을 지키고 누룽지나 울금을 활용하면 믹스 커피의 부작용은 줄이고 건강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믹스 커피를 마실 때 계절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수분 손실이 많아지는데 이때 커피를 마시면 이뇨 작용 때문에 탈수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믹스 커피를 마신 후 반드시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은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너무 뜨거운 커피보다는 미지근하게 식혀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해지니 이때도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믹스 커피를 마시기 전에도 물 한 잔, 마신 후에도 물을 추가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커서 몸의 컨디션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커피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약물과의 상호작용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고혈압 약물, 예를 들어 베타 차단제 같은 종류는 카페인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커피를 마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뇨병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믹스 커피 속 설탕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은 믹스 커피 섭취량을 고려하여 인슐린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면제나 진정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커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이런 약물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꼭 마셔야 한다면 약물 복용 시간과 최소 6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이 와파린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약물 농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커피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약물 복용 후 최소 2시간 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약물 복용 중에는 커피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믹스 커피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믹스 커피를 마시면 정말 당뇨병에 걸리나요? 이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믹스 커피 자체가 당뇨병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과도한 당분 섭취와 잘못된 식습관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를 식사 후에 마신다면 당뇨병 위험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양과 올바른 방법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믹스 커피 대신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이 무조건 좋은가요? 아메리카노가 믹스 커피보다 건강에 좋은 것은 분명 맞습니다. 설탕과 프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메리카노도 과도하게 마시면 카페인 섭취량이 많아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노의 쓴맛 때문에 설탕이나 시럽을 많이 넣어 마신다면 오히려 믹스 커피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커피를 마시든 적절한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후에 꼭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거나 믹스 커피의 절반만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따뜻한 우유나 카페인 없는 허브차로 대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믹스 커피를 마시면 변비가 나아지나요? 커피에는 장 운동을 촉진하는 성분이 들어있어 변비 해소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고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변비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변비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믹스 커피는 적절한 양과 올바른 시간에 마시면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하루 3봉지 이하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사 후에 마시세요. 둘째, 누룽지나 울금을 활용하면 믹스 커피의 건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천연 재료들이 믹스 커피의 부작용은 줄여주고 건강에는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셋째, 기존에 복용하고 계신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커피와 약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섭취량과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이 방법들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믹스 커피 섭취량을 하루 3봉지 이하로 줄여보시고 넷째 날부터 6째 날까지는 누룽지를 넣어 마셔보세요. 7째 날에는 울금을 넣어서 새로운 맛을 경험해 보는 거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아하는 믹스 커피를 포기하지 않고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아닐까요? 다음 주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녹차, 홍차, 결명자, 둥글레차 등 각각의 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올바른 우리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주의해야 할 차의 종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전달하는 것이며 개개인의 질병 치료나 의학적인 처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